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제가 서울역에서 이렇게 방송국까지 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와서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근데 이 한계라는 것을 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요. 숨을 안 쉬면 죽지 않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라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그죠? 이런 어떤 현상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면은 전부 다 전 세계가 파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뭐 물가 지수가 지난달에 뭐 7%대에서 6%대로 내려갔더라고요. 이건 결국 뭐냐면은 이제 이 물가 지수가 이제 한 반 정도 3%대 정도 되면은 아마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겁니다. 뭐 그 시기를 그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뭐 올 하반기 정도 좀 이렇게 뭐 한 8월 정도 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이 힘든 시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계좌를 보시거나 이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가장 치명타가 1997년도 IMF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힘든 시기에 힘을 줬던 두 운동 선수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의 박찬하 선수와 그리고 이제 골프계의 여왕인 박세리 선수인데 이 박세리 선수가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면은 골프도 장갑을 벗기 전까지는 모른다. 이런 유명한 어록을 남겼는데 여러분들 지금 계좌 보시면은 뭐 대부분 뭐 70%뭐 50% 그죠? 뭐 30% 기본이고 이제 언제 매수했느냐에 따라서 뭐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릴 종목들은 뭐 90%까지 그죠?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계좌를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어떻게 조절한다라는 거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직 매도를 안 하셨다면 박세리 선수가 말한 것처럼 장갑을 아직 안 벗었거든요. 주식은 매도를 하고 나서 수익이다 손실이다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바닥이 없는 신화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견뎌보시고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건강을 좀 많이 좀 챙기셔라. 그저 살아남아야 그저 오래 살 수 있고 그 오래 산 장수들의 저녁 메뉴가 뭐냐면은 소주와 새우깡이었다고 하네요. 그게 뭐냐니까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죠. 저녁 메뉴가 이제 저녁에 그 소주 한잔 하시고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이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건강을 지키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가장 체감하는 부분이 이게 돈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건강해야만이 그죠?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지나왔던 이런 어떤 시간의 부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계좌를 보시고 너무 위축되어서 늘 이렇게 시선을 이 땅바닥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보신다면은 날개가 있어도 날지를 못합니다. 올해는 제가 토끼이기 때문에 토끼는 앞발이 짧기 때문에 이 뭡니까 오르막을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선을 높이 두시고 목표도 정하고 오늘 또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 뭐 상당히 흐름이 좋았던데 한번 살펴보고 잠깐 화면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주는 보시면은 뭐 월요일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주가가 뭐 한 50포인트 이상 뭐 상승하는 그런 장이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게 이 테마들이 보면은 한 주 한 주마다 많은 테마주들 중에서 어느 정도 테마의 어떤 순환의 그 길이가 그죠? 조금 이제 좀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 물론 종목 순환은 빠른데 테마는 지금 현재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UAE 관련해서 뭐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뭐 요 중동과 관련돼 있는 재료들이 상당히 좀 잘 흡수되는 시장의 그런 어떤 흐름이었고 이 중동 관련해서는 원전도 그죠? 그린 뉴딜도 뭐 이번 주에는 뭐 또 가상 발전소까지 뭐 새로운 테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모든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뭐 이 중동 네옴시티와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로 그죠? 금요일까지는 또 뭐 AIA까지 다 이렇게 연관을 짓는 그런 어떤 시장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관심 가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월요일부터 뭐 급등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가 이제 그 메디프론 같은 종목은 이제 치매 관련해서 뭐 피플바이오와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간에 이틀 동안에 뭐 50% 정도 상승을 하고, 그죠? 지금 보면은 뭐 파워넷이라든지 아이비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관심창에서 파워넷을 말씀드렸는데 파워넷과 아이즈비전은 뭐 그냥 같이 한번 보시라 했는데 아이즈비전이 그날 뭐 거의 20% 이상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이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진행을 했었거든요. 7월 달부터 진행하면서 작년 7월부터 시장이 좋았나요? 안 좋았잖아요. 예. 지금 보면 유튜브에도 뭐 계속 뭐 그런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전부 다 너무 상승을 많이 해서 이야 진짜 여러분들 이걸 보고 투자를 하셨다면은 상당한 수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월요일 같은 경우 이제 지수가 50포인트를 상승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던 종목이 삼성전자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뭐 6만 원대를 회복하는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지수가 이렇게 폭등할 때는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을 지수를 받치면서 뭐 20% 하루에 20포인트 뭐 10포인트 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할 때 보면은 삼성전자가 주축이 됐을 때는 뭐 5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나오느냐면은 소소한 개별 종목들은 움직임이 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지수가 너무 폭등했다. 그러면은 대형주가 많이 움직일 때는 이런 개별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날은 관망하는 뭐 그런 어떤 전략들 앞으로 이제 좀 참고를 하시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지금 보면 시장에서 로봇, 그죠? 그리고 챗봇, 제가 지난주에 챗봇 관련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챗봇은 뭐냐면 이제 로봇하고 채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이제 대화 상대, 하나 이제 대화 상대죠. 이제 대화 상대도 한번 해보시면은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로봇이 대화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료가 상당히 좋죠, 그죠? 뭐 삼성전자가 뭐 서포트하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또 이제 기대 심리, 뭐 인수까지 하지 않겠나 이런 뭐 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이런 어떤 흐름들. 사실 중소기업에서의 뭐 600억 원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대기업에서 이렇게 손을 뻗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로봇 관련한 종목 중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당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단일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로봇주들이 그다음 바톤을 잡은 종목이 유일 로보틱스죠, 그죠? 그래서 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뭐 휴림 로봇도 나오고 많이 했지만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실적 장세가 이제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2월, 3월 되면은 또 이렇게 좀 상폐되는 요런 종목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로봇이라도 그죠? 그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이 있고 조금 내재 가치가 약간 이렇게 상태가 그한 종목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사실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유일 로보티즈와 뭐 휴림 로봇을 본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부등호를 그린다면은 유일 로봇 쪽으로 이렇게 그죠? 부등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홀딩을 해서 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좋고 그죠? 조금 내재 가치가 있는 것은 뭐 하루 이틀 더 보는 뭐 그런 전략들 나쁘지가 않아 보이고요. 지금 뭐 챗봇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 이제 뭐로 이제 형성이 됐냐면 금요일 날은 AI 쪽 정부 정책이죠. 그죠? 지금 챗봇 관련한 종목 중에서는 이제 솔트룩스가 이제 계속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여러분들 잘 노트화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다음 주까지도 연속성이 있고 계속 주도주였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창에 두시고 그 기술적인 흐름을 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다면은 하루에도 단기적인 어떤 그런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주도주라는 거는 쉽게 팍 꺼지지 않고, 그죠? 바로 이리 급등하지 않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한가를 치는 그런 가볍게 시총도 약하고 그죠 여러분들 사기도 힘든 그런 종목들이 아침에 빨리 상한가를 가는 그런 종목들은 그냥 하루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입술에 붙어 있는 밥풀이다. 이 입술에 밥풀이 붙어 있으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응 능력이란 든지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지만 좀 이렇게 조금 주도주의 어떤 성격을 가진 종목들은 5일선이 깨졌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5일선을 살려주는 지금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제죠, 그죠? 어제 보면은 그런 어떤 현상들을 갖춰줬거든요. 종가에 딱 당기는 5일선이 무너졌는데도 양봉을 쭉 뻗어주는. 그래서 지금 챗봇 관련한 솔트룩스라든지 어제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좀 약간 대장 역할을 했는데 이 코난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볍습니다. 가볍다 보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면서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춰줬다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약간 거래대금도 좀 터지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1,000억 정도 터지는 거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금요일날 상한가 쳤던 이런 종목들 보면 그 거래대금이 뭐 100억, 200억 이런 정도라고요. 그렇게 터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종목에다가 베팅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 다음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좀 한번 관심 있게 나중에 뭐 제가 뭐 관심 종목에서도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론적으로 이제 얼굴을 좀 비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그 정부의 어떤 입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다, 대통령이 뭐 어디를 방문한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정책이 이렇다 이러면 그게 바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그죠 어떤 전체적인 주식 시장의 흐름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하락을 해도 이제는 어떻다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뭡니까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경제가 안 좋다 뭐가 힘들다 이래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했을 때는 그러니까 똑같은 하락장이라도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전혀 반응이 없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죽은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시장이 하락하는데 정부에서 어떤 얘기 지금 보면 UAE 관련해서 한미글로벌이 그날 수요일 날 왜 움직였습니까? 대통령이 어디를 중동을 가서 뭐 어디를 가고 해서 어떤 뭐 MOU를 체결하든 뭘 하든 많은 기업의 총수들을 데리고 같이 가는 그죠 경제 사절단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미글로벌이 거의 뭐 상한가 가까이 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 그죠 그러면서 같이 유신도 따라가고 뭐 이렇게 히림도 나오고 막 이런 어떤 현상들이 어떠냐면은 시장에서 잘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뭐 한미글로벌이 좀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춰줬고요. 역시 그날도 잘 움직였지만
시간에도 상승을 많이 했고요. 지금 이제 그 드론 관련한 이 드론도 지금 보면은 정부 정책이죠. 그죠? 지금 북한의 무인기가 내려오면서 이제 정부에서 그죠? 드론을 대량 생산해라. 그죠? 그런 어떤 명령이 나오면서 사실 코콘 같은 경우 3일 동안 단일가 거래가 진행되고 난 그 다음 날 거의 뭐 그냥 뭐 불 쏟듯이 상한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우호적이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게 이름만 좀 바뀌는 현상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그린 뉴딜, 뭐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전 정부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가상 발전소다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수요일과 목요일, 그죠? 수요일 날 이제 대명 에너지가 그날 뭐 급하게 나왔습니다. 이 흐름을 뒷쫓아서 목요일 날 이제 그 보면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죠? CS 윈드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테마가 형성되면서 다음 날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정책, 그죠? 정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정책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시장을 좀 주도했던 종목들이 2차 전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2차 전지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전부 파동을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면은 지지 라인을 형성해서 이제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사실 이 리튬이라는 것이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다 보니까 이제는 리튬 광산을 발견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요일 날 보면은 해인 같은 경우, 그죠? 해인은 다 포함됩니다. 어떨 때는 네옴시티에, 어떨 때는 뭐, 그죠? 대북 관련한 종목에, 뭐 이렇게 리튬에,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제가 언젠가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은 이현령, 비현령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나쁘냐?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라는 것이,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종목들이 어느 날은 여기에, 어느 날은 이렇게 이 관련성을 자꾸 가져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세력들이 의지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의지가 강하다? 상승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거죠. 주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포지션은 뭐냐면 시장에 너무나 많은 테마들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춘추 전국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도 테마가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여러분들 그 두더지 게임 하는 것처럼 여기 올랐다 저기 올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테마의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진 주체성이 있는 종목을 만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는 행운의 종목을 자꾸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리튬 강산 관련해서 이제 이게 테마가 하나 됐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종목들이 만들어졌잖아요. 해인도 만들어졌고, 그날 성신양에도 나왔고, 세노텍도 나왔고, EV 첨단 소재도 나왔고, 이렇게 이제 그룹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을 때 해인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쳤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상을 치지 않은 어떤 눌림목의 형태를 딱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성신약이라든지 세노텍이라든지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저 바닥에서 지금 이제 고개를 들고 나오는 그런 패턴이지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그죠? 또다시 어제 보면은 드론 관련한 종목들이 뭐 코콤이라든지 처음에는 제이션 시스템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콤이 움직였는데 그리고 이제 걔들이 무거워지니까 한큼 위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제 한큼 위드가 움직이듯이 지금 시장의 그 트렌드가 움직이는 것들이 그런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그 이 리튬 광산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차게 딱 두고 그죠? 아 이번에 이게 움직였으니까 이번에 또 이게 움직이지 않겠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찰을 해서 움직일 때 지금 시장에서는 상한가를 따라잡는 그런 매매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이 뭐 10시에서 11시, 뭐 12시에서 2시 이렇게 1분, 2분 만에 거의 뭐 10%, 20%를 탁 당기는 1분봉 2개를 당기는 그런 어떤 패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노려보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테마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그죠? 분류를 해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목요일 같은 경우는 뭐 센트럴 모텔 같은 경우는 얘는 센트럴 모텔은
테슬라 이야기 나오면 얘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잘 움직이거든요. 그럼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을 짓는데 얘가 무슨 상관이냐 이러겠지만은 이제 그건 이제 기대심이죠. 아, 그러면 좀 공장을 하나 더 지니까 우리가 거기 납품하고 있으니까 또 납품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뭐가 얘기할 때는 얘가 잘 움직이더라. 뭐가 뭐 할 때는 얘가 잘 움직이더라. 이런 어떤 테마를 여러분들께서 계속 제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테마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이렇게 체크해 두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요일 같은 경우는 테마가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 뭐 코로나 관련해서 바디텍 매드도 움직이고 그리고 DMZ 그 관련해서 일신석재도 움직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상 발전소와 관련돼 있는 뭐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이라든지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하나솔루션 우라든지 그죠? 그리고 개별 종목 중에서 SDN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여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역시 어떻느냐? 그룹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룹이 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순환하니까 이제 요렇게 좀 움직이다가 또 한 좀 얼마 있으면 또 얘들이 또 불쑥 나오고 할 수 있으니까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라는 거고요. 마지막 금요일 날은 역시 챗봇 관련한 종목이 AI로 그죠? 다시 이제 뭐 AI나 뭐 로봇이나 AI나 챗봇이나 뭐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정부 정책의 얘기가 나오면서 뭐 솔트릭스와 코난 테크놀로지가 좀 더 강하게 움직였는데 요 두 종목은 이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이제 다음 코너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때 금요일 날 보면은 이 AI의 대장주가 줌 인터넷이었는데 이 줌 인터넷은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과 같이 뭐 데이터 관련한 종목으로 뭐 카카오와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이쪽으로 또 붙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칠 때 보면 요즘 이제 상한가 트렌드가 어떠냐면 상한가를 굉장히 늦게 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상한가를 늦게 쳤을 때 이 상따를 하는 그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다음 날 그 시세 차익을 갭을 뜨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맛보기 위해서 상따를 하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도 상한가를 이렇게 빨리 치는 종목, 늦게 뭐 3시 15분, 뭐 20분 다 돼서 이렇게 치는 종목들은 그렇게 뭐 여러분들께서 그저 뭐 상따를 해서 다음 날 물론 수익 구조가 뭐 2% 3%는 뜰 수 있겠지만은 큰 그런 어떤 그 뭐 전략들을 세우기는 요즘은 조금 변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이번 주 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 뭐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오래 그리고 이제 성공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계좌 관리거든, 계좌 관리. 우리 지금 뭐 차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남성분들은 특히 뭐 차를 많이 좋아하고 뭐 여성분들도 차를 많이 좋아하는데 차가 마시는 차가 아니고 카 있잖아요. 타는 차. 저는 뭐 차에 별 관심이 없는데 저는 11호 차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차도 보면은 왜 급발진이 생기고 차가 빨리 망가지냐면은 차도 엔진과 브레이크를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엔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차가 좋다고 막 이 젊은 친구들만 차를 굉장히 세게 많이 밟는데 이 엔진은 RPM에 그 뭡니까 회전 속도 그거를 항상 그 매뉴얼대로 보면은 차의 매뉴얼대로 보면은 한 2,000 이상을 높이면 안 된다, 밟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잘 규정을 잘 안 지킨다고 빨리 밟고 그죠?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막
급하게 팍 이렇게 많이 밟잖아요. 이 브레이크도 이 생명이 엔진은 심장이고 그죠? 브레이크는 사람으로 치면은 척추란 말이에요. 척추. 그럼 이 브레이크도 이렇게 확 이렇게 밟으면 안 되고 까딱까딱 밟아줘야만 이 차가 오래도록 유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그럼 그런 것처럼 이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계좌를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걸 하려면은 시드머니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돈을 벌겠느냐 이거죠. 이 계좌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계좌 관리를 잘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비중 조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그렇게 이제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많은 사람은 그죠? 뭐 10억도 벌 수 있고 몇 억도 벌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계좌에 투자 금액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지금 시장에서 순환하는 이 테마들을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것이 좀 밀려 있으면은 거기다가 조금 더 보강해서 사서 단가를 맞추면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을 맞출 수가 있는데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는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하느냐면 한 곳에다가 몰빵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몰빵을 하게 돼 빨리 해석을 보려고 하는데 이 몰빵이라는 그것이 딱딱 맞아지면은 금방 되지만은 이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포지션을 취했을 때 그렇게 쉽게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비중 조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신풍제약입니다. 얘가 20만 원짜리 주식 아니었습니까? 이거 얼마 아닙니다. 2020년이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왔을 때 이게 20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 얼마냐면은 2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주 사가지고 2천만 원이 지금 얼마 돼 있냐면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20만 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 주가가 꼭지에 가고 나면은 한 번 더 팔 기회를 주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최고점에 사니까 요 가격이 안 오니까 못 팔지만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가를 좀 맞추고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주를 샀다. 예를 들자면 10주를 사서 밑에서 90주를 사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요것이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숙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또 뭐냐면은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 보면은 일동제약의 이것도 주봉입니다. 주봉 이거 잘못되어 있는데 얘도 보세요. 7만 원, 8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 돼 있냐면은 얘도 역시 지금 한 2만 8천 원이니까 상당한 손실이죠. 그죠? 800만 원이 그냥 200만 원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어떠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고점에 잡아도 한 번 더 팔 수 있는 이 그 비중 조절만 잘 됐다면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봐봐요. 이 제넥신인데 제넥신이 이번 주에 좀 움직였거든. 뭐 자금 경부암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것도 지금 13만 원짜리 주식입니다. 13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 얼마냐면 15,000원이라고요. 그러면 1,300만 원이 지금 얼마 돼 있냐면은 150만 원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그 고점에는 살 수 있습니다. 고점에 살 수 있는데 이 고점에서의 비중과 이 밑에서의 비중 조절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3만 원에 샀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는 자리에서 이 5일선이 내가 여기서 13만 원에 그죠? 예를 들어서 100주를 샀다. 그죠? 그러면 여 밑에서 한 300주 사보십시오.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팍 내려가겠죠. 내려가면 나중에 충분히 팔 수 있는 자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계속 이런 그 착오를 겪게 되느냐면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느냐면은 이 시행착오라는 거는 계속 반복되어서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정말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지금 여러분들이 이 비중 조절이 잘 되고, 그죠? 투자 금액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신다면은 이제 이런 데서 좀 단가를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요즘 이제 제가 지난
지난주에 어떤 방송을 드렸냐면은 이 짱돌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는 짱돌 패턴도 두 가지 패턴인데 하나는 시간이 점점 거해질수록 지금 보면 시장에서 시간이 뭐 3시 15분, 3시 18분 이렇게 상한가 치는 종목들도 그 대부분 그렇게 치잖아요. 줌 인터넷도 그렇게 쳤잖아요. 금요일 날. 늦게 상한가를 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패턴들이 짱돌 매매가 나올 때는 리스크가 크지만은 지금 이렇게 시간대를 보라 이거죠. 9시 반, 10시. 이렇게 짱돌 패턴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난주에. 상한가를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그 흐름처럼 코콤 역시도 자 이런 패턴이 나왔죠. 이런 패턴이 나왔고 또 지금 보면은 사실 여기 보세요. 이 자리가 7,800 얼마고 여기가 7,300원대니까 그죠? 한 방에 지금 보면은 거의 뭐 한 7%를 확 밀어버리니까 이게 10원 호가란 말이에요. 10원 호가. 7,800원에서 7,300원이면은 10원 호가면 50개. 그죠? 호가가 50개를 확 밀어버리니까 이거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한 방에 7%를 팍 밀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시장이 자꾸 이제 그 어떤 패턴들을 만들어 간다 이거죠.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거 바꿀 거예요. 바꾸는데 현재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하나였던 이 해인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보면은 해인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서 짱돌 패턴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11시 반이었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간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시간이 오장에 늦게 진행이 될 때는 리스크가 있지만 아침에 짱돌 패턴이 딱 나올 때는 그죠? 물론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어제 보면은 금요일 날 그 PM 풍년 같은 경우도 요는 짱돌 패턴이 나왔는데 하루 종일 그 가격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테마가 좀 강해져야 되고 그날 하루의 주도주의 어떤 성격이 되어야 되고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약간 좀 약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패턴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파동이 나온 이후에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파동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은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10,000원에서 16,000원에서 시작해가지고 48,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앞에 이렇게 파동이 나온 종목들이 다시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뭘 형성하고 있느냐면은 이만큼 하락한 상태에서 그죠?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항상 이 파동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그 한미글로벌은 좀 더 써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왜? 재료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네옴시티라는 이 이제 수주도 따야 될 것이고, 그죠? 지금 뭐 그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살아있는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더 써먹기 위해서 쓰는 형태는 뭐냐? 요 지금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라 이거죠. 이렇게 강하게 이날 그 뭡니까 그 정부에서 UAM 그죠 뭐 중동 대통령이 중동으로 출장 가는 뭐 이런 어떤 경제 사절단을 데리고 가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여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양 같은 이런 패턴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양도 뭐 저점에서 그죠 뭐 5,000원, 6,000원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4만 원까지 만든 종목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양도 2차 전지 뭐 대표적인 뭐 주도주로서 잘 움직였잖아. 그죠? 그럼 얘도 지금 어떨 때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해야 되느냐면은 이렇게 있을 때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한미글로벌처럼 강하게 짱대 양봉이 딱 올라왔을 때 비싸더라도 그렇게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지지 라인에서 얘가 상을 갈지 하를 갈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투자를 한다, 뭐 좋은 재료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잘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못할 때는 무조건 지지한다고 얘가 뭐 5만 원을 가니 6만 원이 가니 이렇게 꿈을 꾸는 게 아니고요. 가장 확실한 거는 아까 한미글로벌처럼 이런 짱대 양봉이 나와서 모든 것을 이렇게 딱 돌파할 때 이럴 때 하셔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덜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리 똑똑똑똑 요리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회생 불가지만은 방금 전에 한미글로벌처럼 짱대 양봉을 딱 치고 이렇게 나오면은 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런 거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그죠?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중 조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도 이제 비중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수급 종목 아까 보셨죠? 한 방에 55가를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죠? 7%를 그냥 밀어버리죠. 5%를 밀어버리죠. 당길 때도 한 방에 그냥 10%를 당겨버리죠. 그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두쇠처럼 투자해야 된다. 그죠? 이게 여기에서 지금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이 금호건설이 그날 히림하고 같이 상을 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차트를 보면은 어때요? 이 금호건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따를 하겠죠. 그죠? 상따를 했는데 다음날 어떻게 개파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날 히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림은 개파락을 하고 계속 점진적인 어떤 흐름을 갖춰줬는데 얘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중동 지역에서 일경이라고 했잖아요. 일경. 그래서 D33 프로젝트. 그게 지금 당장 일경을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에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또 싹 바꿨잖아요. 물론 그 부분이 기사가 나올 때는 일경이라고 했는데 뭐 해석을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지만은 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요 지표는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비중 조절, 예를 들어서 상따를 하는데 요즘은 상따를 너무 베팅을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금호건설이 지금 보면은 가격이 7,000원대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가볍게 뭐 한 500주만 샀다. 한 300만 원만 던져줬다. 그죠? 그럼 요 밑에서 어떻습니까? 700주를 사면은 단가가 낮아지니까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수급 종목은 처음 베팅을 세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이 비중 조절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어둠은 뭘 이기지 못합니까? 예, 빛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거짓은 또 뭘 이기지 못합니까? 진실을 이기지 못해요. 또 남편은 집에 계시는 와이프 이길 수 있습니까? 예? 남편분들 집에 와이프 이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과연 몇 분이나 되겠어요? 못 이기죠. 주식시장에서 몰빵은 뭡니까? 절대 분할 매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몰빵은 뭐다?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특히나 이 수급 종목에서는 무조건 막 이런 미친 듯이 움직인다고. 그 수급 종목은 몰빵만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여기 500주만 했어. 그 밑에서 1000주 잡아보세요. 이날 수익 내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수급 좋은 종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또 시간의 상한가를 쳤거든요. SJ 솔루션인데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욕심을 내어서 이 뭐 시가 공략을 했다 칩시다. 시간에 뭐 상한가를 쳤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했어. 그럼 저희 딱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100주 했다. 그럼 밑에서 살살 900주 사보세요. 예. 그럼 1000주 되죠. 단가 팍 내려가죠. 얼마든지 이 중간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중 조절 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미국 시장 서서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서서히 뭐 제가 여기서 여 밑에 이래 뭐 깬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계. 근데 이것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이제 얘들도 실적 장세 뭐 실적 발표하고 이러니까 좀 어떻게 했다가 수구로 들고 이러지만은 여기서 수구로 들 수 있는 가장 최악은 뭐냐면은 전제. 아시겠죠? 이제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그죠? 뭐 대만을 침공해서 미국과 뭐 이렇게 된다든지 그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3차 대전으로 어떤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게 이제 꾸꾸러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 생각과 달리 지금 시장이 보면은 좀 약간 완만한 모습을 갖춰주고 있어요. 갖춰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지금은 현재로서는 제가 저 밑에까지 깬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단 지금 보면은 다우지수, 나스닥도 지금 슬슬 보면은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갖춰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 거래소 시장을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꼭 보면은 이제 시장이 돌아왔을 때 지수가 움직일 때 여러분들께서 뭐 강한 포지션을 취하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트럼프 있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 나올 때 자기 딸이 찬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당신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실패하고, 그죠? 이렇게도 많이 실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트럼프 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돈 되는 거는 다 했고 절대 색깔을 따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자꾸 여러분들은 지수 관련한 종목, 무슨 이렇게 그걸 갖다 선정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는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 이 코스닥 시장 보면 지금 돈이 어디로 오고 있느냐면요. 이 코스닥 시장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코스닥 시장에 왜 그 작은 불씨가 온 들판을 불태우는 그는 광란의 시장이 올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가 아니고. 그럼 거래소는 뭐냐? 잡아주는 거죠. 지수를 잡아주고 지금 보면 다우도 그렇잖아요. 다우가 폭락하지 않고 3만 포인트에서 지수를 잡아주고 나스닥이 이렇게 막 올라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시장도 2,000포인트 뭐 거기에서 좀 지수를 잡아주고 이 코스닥에 한번 강풍이 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드렸던 종목들인데 이 지금 메디프론 같은 게 그날 바로 말하자마자 월요일 날 상승해서 상한가 치고 59%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파워넷 얘기했죠. 거의 30% 가까이 왔죠. 파워넷 얘기하면서 아이즈비전 같이 얘기했는데 아이즈비전 월요일 날 바로 상승했죠. 지금 전부 다 보면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엘컴텍 이거 제가 금 얘기하면서 거의 20% 나왔죠. 다 이렇습니다. 자, 이게 뭐냐? 똑같은 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그죠? 소가 먹으면 뭐가 되면 우유가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우란 말이에요. 하우. 내가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줘도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60%, 50% 가고 어떤 사람은 잘못 사가지고 마이너스 30% 이렇게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우가 너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가 아니라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종목, 지금부터 드리는 종목 설명을 잘 듣고, 그죠? 또 다음 주에 한번 대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네, 제가 이제 너무 이게 말을 급하게 하는 이유가 시간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죠? 그럼 여러분들 또 이럽니다. 이야, 저렇게 상승한 것을 또 추천해.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저도 상처받고 여러분들 안타까워요. 왜 보는 날이 여기까지인가, 그죠? 자, 지금 보세요. 얘는 여기서 이까지 왔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으면 시장의 주도주란 말이에요. 주도주. 주도주는 어떻느냐? 쉽게 안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올 때, 금량이 올 때, 야, 6천원에서 저만큼 2만 원 왔을 때도 4만 원까지 갔죠. 그 또 예를 들어서 2만 원 왔을 때, 야, 6천원짜리를 2만 원인데 추천해. 근데 어디까지 갔어요? 4만 원까지 갔잖아요. 저번에 하이드로 리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만큼 했는데 바닥에서 이만큼 상승했는데 추천해. 그러고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매매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5일선 기준으로 해서 여기 5일선에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장중 폭이, 그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이 굉장히 스프링처럼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SAMG 엔터 있죠. 그 티니핑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하루에 그 진폭이 며칠 동안 5일선을 타면서 하루에 3,000원, 4,000원 계속 나왔잖아요. 그 폭만 잘 이용해도 여러분들께서 굳이 바닥에 안 사서 그죠? 들고 안 계셔도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요 기준을 딱 잡아주란 말이에요. 요 기준을 잡아주고 요 45,000원이 얼마를 잡아주고 만약 얘는 요렇게 해서 밀리면은 뭡니까? 그 땡큐고 요 라인에서 5일선 올랐으면은 5일선 기준에서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1분 봉을 보고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챗봇 관련한 종목인데 지금 얘는 되게 가벼워요. 그럼 얘는 5일선을 살려놨죠?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주도주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그 AI, 챗봇 이런 걸로 많이 연관성을 갖고 지금 솔트윅스하고 같은 흐름을 가지는데요. 솔트윅스하고 코난 테크놀로지의 매매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5일선 기준하고 얘는 등락폭이 그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왜?
호가창이 얇아요. 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뭐 많은 물량을 하는 건 아니지만 폭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24% 폭이니까 주당 8,000원이잖아요. 100주만 들어가도 80만 원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무슨 기준을 하느냐면 얘는 제가 봤을 때 방금 전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매매했던 방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얘는 좀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거래 대금도 좀 들어오기 때문에 물량을 실을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항상 월선 기준으로 해서 호가창을 보면서 만약에 월요일 날 또 눌려준다, 땡큐죠. 그죠? 만약에 올라가면 시가를 기준해서 이렇게 그죠?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도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자, 요 지금 BL 같은 경우는 이 재료가 떴죠, 그죠? 이거는 이제 지금 임상, 뭐 일상, 뭐 그죠? 항암제, 그런 어떤 얘기들인데 서서히 이런 것들은 좀 솜씨가 없어도 올선 기준에서 뭐 이렇게 간다면은 충분히 뭐 좀 뜰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PNC 테크는 이거는 이제 지금 금요일 날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테마예요. 어떤 테마냐면은 철도 관련한 이런 테마인데 대하TI 우리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KTX 뭐 이런 데서 이제 어떤 보강 그런 작업들을 하겠죠. 아무래도 이 PNC 테크 같은 경우는 뭐 철도 관련해서는 뭐 좀 독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들은 요 밑에서 눌려줄 때 관심 가지면은 충분히 요 윗꼬리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대하TI도 뭐 같이 보시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선 테마 중에서는 뭐 요 PM 풍년 정도 하나, 그죠? 요런 정도. 그 전에 제가 뭐 오파스넷이라든지 뭐 오리콤이라든지 뭐 요런 부분들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대선 관련해 좀 요거 한번 보고요. 대선은 아직 멀었지만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약간 소외될 때 뭐 그럴 때 한번 좀 보시고요. 제가 이제 이 현대 에버다임하고 데모 요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 종목 두 종목은 종전이라든지 뭐 휴전이라든지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 움직이는 종목인데 요 매매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이렇게 밀릴 때, 그래서 요 보세요. 요 밀릴 때 매수하니까 얄궂은 뭐 재료를 하나 갖다 붙이면서 저런 현상들이 나왔잖아요. 금요일 날 보면은 사실 에버다임이 약간 대장처럼 나왔거든요. 요 에버다임이나 데모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맥락으로 보셔야 되냐면 전쟁이 더 확산되기보다는 약간 좀 조정을 보는 그런 어떤 현상들로 바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큰 악재보다는 해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뭐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제가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서 뭐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최고의 보석이 진주라고 하거든요. 왜 뭐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왜 진주냐면은 진주는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보석입니다. 그 조개가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그 진주를 만들겠습니까? 인간도 그죠? 고통이 있어야만 최고의 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작은 불씨가 그죠? 들판에 불을 지르는 그런 어떤 불기둥들이 막 이렇게 그죠? 계좌에 불기둥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